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욱 포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제3장 안전보건 양식 작성하기에 이 11가지 양식들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 설명드렸는데, 우리 한번,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일지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일지는, 저희가 뭐 어떤 교육이냐, 이런 양식은 이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각 사업장에 맞춰서 양식 만들어 쓰면 되고요. 어떤 교육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교육 시간, 교육 인원, 무슨 교육이 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교육시켰냐, 어디서 했냐, 이런 내용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들 다 사인을 해라. 근데 사인을 정자로 해서 한글 써라. 그냥 일반적으로 흘려 쓰는 사인 하지 말고 정자로 써라. 그런 식으로 교육일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보건 점검일지는 안전보건 점검일지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상 점검이냐, 뭐 정기 점검이냐, 특별 점검이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구분이. 보통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매일매일 수시로 점검을 해줘라. 일상 점검을 해줘라. 그다음에 이제 중처법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안전보건 협의체 작업장 순회 점검 분기 1회 이상 해주고, 그 다음에 기관과 점검 대상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점검을 반기 1회 해줘라.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 종류가 많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통 이제 직접 작업을 하는 부서를 데리고 작업을 지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아니면 작업장에 대한 이제 점검을 위주로 가시겠죠. 체크리스트. 그래서 이상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개선한 다음에, 이거는 매일 작업 전에 해야 된다 하고 체크한 다음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시로 하시는 거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 일지는 보통 이제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720안, 1년에 720시간 채워야 돼요. 근데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질 않던가, 아니면 우리는 관리를 위해서 두겠다 하면은 시간까지 채우진 않아도 되는데, 뭐 지정서라든가 이런 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럼 이분들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보통은 이제 지도전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지도전을 했고, 활동을 했고, 지상 뭐냐, 지상이 그 얘기죠. 그 지도상, 지상이라고 좀 그런데, 뭐, 조언상,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뭐, 보통, 안전 표지판에 잘 붙어 있는지, 뭐, 보고를 지급을 했는지, 교육을 실시했는지, 이런 부분들, 보통 지도조언에 가까운 내용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냥 협의체, 분기마다는 협의체, 합동점검 리스트, 여기 도급업체, 이 수급업체 모여서, 이건 또 우리 근로자 작업자 위주보다는 수급인들이 작업하는 점 위주로 점검 항목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고, 분기를 점검하고, 미일점에서는 개선을 해라.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도 당연히 그 안전점검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이 경영자의 이제 의지나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첩범위나 이런 데서는 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양식이 좀 많죠. 각 단계별로 양식이 있잖아요. 뭐 사전 준비할 때는 이런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이런 실시 계획서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해위험 요인 파악할 때는 위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도출할 건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우리 사업장의 위해위험이 뭐야, 그걸 도출하는 그런 항목. 위험성 평가는 나중에 전에도 한번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가는 거니까. 위험성 추정해서, 추정은 지금 없었지만 위험성 결정을 해서 감소대책 수립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뭐 감소대책 안 해도 되지만은, 허용 가능한 위험이 아니다, 허용을 불가능한 위험이다 하면은 감소대책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 그 1년적인 일련의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한 위험성을 추정을 해 보니까 불가능해. 그러면 개선 조치를 해. 근데 허용 가능해. 그러면 개선 조치 안 해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양식이다. 그리고 TBM 툴박스 미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매일매일 작업하기 전에 오늘 할 작업에 대해서
매일 10분 내로 작업 전에 우리 작업할 내용을 한번 모여서 공부를 앞에 두고 모여서 해야 하는 거다. 이게 툴박스 미팅이다. 그래서 툴박스 미팅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오늘 작업할 내용 들어가죠. 오늘 날짜 들어가고, 오늘 작업할 내용 들어가고, 오늘 누가 작업할 거야. 이런 내용 들어가고. 오늘 작업할 내용 중에, 야, 위험한 게 뭐 있어? 이거. 그러면 그 위험한 것에서 방지를 어떻게 할 건데? 들어가겠죠? 그 작업 관련된 위험성 평가 예전에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공유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때 이런 작업들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했어. 참고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전달사항 있으면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있는 사람 얘기해줘. 얘기하겠죠. 이런 일련적인 회의를 10분 이내로 끝난 다음에 요 일지를 만들어주고, 회의 끝난 다음에 다 서명하고 회의 참석했다. 작업자들이 다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진, TBM 사진 찍어서 첨부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비정역 작업 허가서. 우리 일상적인 생산 작업 외에 비정적으로 발생하는 거 뭐 있어요? 설비 유지, 대표적인 설비 유지 보수잖아요. 여기 설비 유지 보수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그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좀 위험 작업이야. 뭐 밀폐 공간에서 하는 거, 뭐 백필터 교체는 고수 작업이잖아요. 또 높은 데서 추락 위험이 있어. 뭐 용접 절단, 화기 위험 있어. 전기 위험하죠. 중랑물질과 낙하물에 대한 위험 있죠. 이런 것들은 위험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해라. 어떻게? 자, 어떤 작업의 종류가 뭐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뭐 화기냐, 중랑물이냐, 밀폐 공간이 있어.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위험한 게 뭐에서 화재 폭발 위험이 있어, 뭐 감전 위험이 있어,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고 어디서 할 거고 작업자 누구고 어떤 내용을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들한테 이런 준수사항, 이 작업 사항 다 교육을 시켰고 사인 받았어요. 얘들 교육받은 사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허가해 주세요. 이게 비정형 작업 안전허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자는 허가서를 받고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하셔라. 작업 계획서. 우리는 레미컴 업종에는 이제 차량계, 하여 공방기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중랑물 작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그 작업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거예요. 요건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중랑물도 호이스트나 장비 들어가잖아요. 장비 들어가는 거는 장비의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지. 왜 1톤짜리 2톤을 쓰면 안 되죠. 그런 것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기 같은 경우는 로더 같은 경우 사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행 경로를 지정해 줘야 돼요. 다 작업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다. 재원이 뭐고, 뭐 우리 도면 일에서 운행 경로가 어떻게 되고, 위험 재해 예방이 있으면 뭐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뭐 전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호구 지급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작업 절차가 중요할 거예요. 왜 그 전원을 다 내리고서 작업해야 되는데 전원 내리기 전에 괜히 건드렸다 감전 위험 있잖아요.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 순서들이 중요하다. 전기 작업 계획서, 중랑물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비상조치 계획서는 우리 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임무, 그다음에 흐름, 연락망, 절차, 보호조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이런 형태로 잡아주죠. 대피로 같은 경우 인식시켜야 되고, 연락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임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건 준자법이 있어요. 평가표 장식 반기일에 실시하고 평가표를 작성해라. 각 평가 항목별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어떻게 개선하겠다 해서 다음 평가 때 반영하셔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식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뭐 빈칸에다가 이제 어떤 내용의 훈련이었고 개요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훈련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첨부를 하셔라. 다음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이거는 이제 매달 수거업체하고 회의록 작성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도급인, 수급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도급인 우리예요. 우리 일을 주는 사람, 수급인 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해서 이 대표, 메뉴엔 대표가 들어가야 돼요. 수급인 대표가 들어야겠죠. 없으면 위임장 받아서 대신 첨부해도 된다. 외주공사 도급관리, 이제 외수공사 할 때 관리되는 양식들 1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에 대한 거, 서약, 뭐 안전관리 계획서라든가 서약서, 선통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 전에 받으셔야 되고, 계약할 때 당시나,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작업할 때는
공사일보나 허가서, 그다음에 여기 넣는데 교육일지까지 잡으셔라. 이 3종 세트는 매일매일 들어가야 된다. 그 외에 공사가 좀 여러 날에 걸쳐서 하면은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관리자가 해주신 순회점검 일지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없는데 위험성평가, 이 외주공사들 위험성평가도 모두 작성을 해주셔라. 그리고 만약에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그 크레인에 대한 작업 계획서도 해주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거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 이거는 우리 수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어떠냐,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지는 업체는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기 1회 1년에 2번씩 관련 서류를 자 받아서 점검을 해줘라. 그래서 일정 점수가 넘어야지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MT 기사 같은 경우도 해줘야 된다. 각 차량에 대해서 각각 개인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재해 발생시 보고, 우리 외부에 하는 건 산업재해 조사표, 그 다음에 중대재해 보고서 두 종류 있죠. 산업재해 조사표 3일 이상 휴업재해인 경우는 한 달 이내 꼭 해야 되고, 중대재해는 1년 발생 시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사고 경미한 사고든지 뭐 중상 사고든지 경위서 써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재발방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재발방지까지 받아라. 그래서 또 똑같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11가지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저희 책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거의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말까지 가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 될 거예요. 이제 부록으로 해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 2권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